1999년 김 씨와 장 씨는요, 오래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곤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7년간 동거해오면서 살아온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두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결혼식, 이 결혼식의 일정이 잡히게 됐고요. 그렇게 1999년 1월 17일 드디어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미뤄왔었던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렸을 텐데.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두 사람은요,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부는 식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틀 뒤인 1월 19일에 국내 여행인 강원도 삼척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사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형편상 두 사람은요, 이틀 후에 가게 될 이 신혼여행 날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힐링, 제일 행복한 여행이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신혼여행 시작의 당일날 이 두 사람은 신혼여행지인 삼척시를 향해서 현대 그랜저 차량을 렌트해가지고 신나게 출발을 했습니다. 마침 아내의 외삼촌이 근처에 살고 계셨던 터라 가는 길에 외삼촌 댁에 들러가지고 인사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오후 3시경 신혼부부가 탄 그랜저 차량은요, 삼척 시내로 들어섰고 아내는 이때 외삼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삼촌, 저희 지금 시내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면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한 20분? 30분 정도 있으면 저희 도착할 것 같아요. 이런 통화를 남기고 전화를 끊게 돼요. 그리고 오후 4시경 이 부부의 차는 삼척시 노곡면에 인근 비포장 도로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들어선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 부부가 탄 차량 앞으로 현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가 실제 사건 현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부도요, 그 차량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 비포장 도로였어요. 앞에 그 차가 있어버리니까 흙먼지 같은 게 막 날리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앞차는 또 뒤지게 느려. 엄청 느리게 가. 뒤에 따라가자니 느려가지고 답답하고 앞은 안 보이고 미치겠는 거죠. 결국에 이 남편 김 씨는요, 에이, 안 되겠다. 저 앞차 추월해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에 속도를 높여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 현대 차량을 추월한 뒤에 앞서서 운전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또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조금 전에 추월했었던 현대 차량이 무서울 정도로 속도를 부앙 하고 높이더니 이 신혼부부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게. 이 현대 차량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신혼부부가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바로 옆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바로 옆에 현대차가 떡하니 붙더니, 아니 갑자기 현대차 창문이 쓱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 신혼부부를 향해가지고, 야 씨 삐삐삐 운전을 발가락으로 하네 씨 삐삐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험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하더니 신혼부부의 차량을 추월해서 가는 겁니다. 이때 엄청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 상황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난데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상스러운 욕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열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저것들 뭔데 우리한테 욕을 하고 난리야 저거. 그래서 이 남편이 다시 속도를 높여가지고 아까 자기들한테 욕했던 그 현대 차량을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대 차량을 다시 추월했어요. 그랬더니 그 현대 차량의 운전자도 지고 싶지 않았던 건지 또다시 신혼부부의 차량을 추월하는 거예요. 결국 두 차량은요,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추월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보복운전? 대결? 이런 걸 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신혼부부가 탄 차량이 현대 차량을 앞서가면서 그렇게 길고 긴 대결이 종료되는 듯 했습니다. 어우씨, 대도 않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남편 김 씨가 한숨을 돌리려던 그때 갑자기 꽝 하는 큰 소리 굉음이 들리더니 운전을 하고 있었던 남편이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머리에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피가 나기 시작했고 운전자였던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 버리니까 옆에 있던 아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차량 또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놀란 아내는 급하게 운전석에 쓰러진 남편을 잡고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을 차량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렸어요. 여보 왜 이래? 이러면서. 하지만 남편은 이미 머리에 의문의 공격을 당한 채 사망한 상태. 얼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연락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이 부부의 차량 옆으로 엎치락 뒤치락 보복 운전을 했었던 현대 차량이 슥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차량 안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려요. 그런데 이 남자들 중에 한 명의 손에 엽총이 들려져 있네. 즉, 이 남편 김씨, 이 현대 차량에 타고 있었던 남자가 엽총을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머리에 총 맞아 죽은 겁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느낀 이 아내는요,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병원에 갈 수 있게 신고 좀 해달라고 범인들 앞에서 막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이 범인들은요, 웃기고 있네. 아까 추월한 것처럼 해보지 왜? 하면서 깔보듯이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김씨가 사망했다라는 걸 확인한 이 범인들은요, 이 아내, 자기네들 얼굴 봤잖아요. 아내가 신고하면 어떡해? 그래서 남아있던 아내까지 가슴에 엽총 2발을 쏴가지고 사망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신혼부부가 힘들게 7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결혼식 올리고 이틀 동안 애타게 기다리다가 신혼여행까지 행복하게 오게 됐는데 즐거운 신혼여행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서로 제대로 사랑해보거나 아이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망하고 만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이 이후에 범인들은요, 자신들의 차량을 타고 이 부부의 시신을 그대로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같은 시각, 최 씨라는 한 남성분이요, 자신의 차를 타고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최 씨는요, 범인들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는 걸 보고요, 본능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요. 이때 최 씨의 존재를 목격했던 이 범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는 이 최 씨를 향해서 또 엽총을 미친 듯이 발사했습니다. 우리 얼굴을 본 목격자가 있다. 꼭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최 씨는요, 이때 이들이 무자비하게 쏜 엽총으로 인해가지고 후두부와 팔 부위에 총 2발을 맞으셔가지고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현장에서 재빨리 달아나신 탓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최 씨는요, 이런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와가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총에 맞았거든요. 무슨 도로에 총을 든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총 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목격자인 최 씨, 만약 이 최 씨가 범인한테 똑같이 사살을 당했다던가 만약에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요, 끝까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수도 있었어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요, 아내의 지갑이 차량에서 없어졌다라는 점 등을 단서로 잡고 대규모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건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해결되지 못한 채로 질질 끌어져요. 사실 이 최 씨가 사건 현장 목격자이긴 했지만 자기도 총에 맞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범인의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봤겠습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인데 내문 피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최 씨,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수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듯 했는데, 미제 사건이 될 뻔 했는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얼마 전에 친구랑 만나가지고 술을 좀 마셨는데 그 친구가 저번에 일어났었던 삼척 신혼부부 살인사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자기가 한 거라고 하면서 뭔가 제가 좀 찜찜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지금 수원인가 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라고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넘겨준 겁니다. 이에 바로 경찰은요, 안산과 수원을 막 뒤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1999년 7월 6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호텔에서 새벽 1시 30분경에 사건의 범인인 정영구와 한준이를 검거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확인된 사건 당시의 상황이요. 이 범인들이 삼척시로 꿩 사냥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꿩. 한준이가 운전을 하고 정영구는 꿩 사냥을 하기 위해서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엽총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때 신혼부부의 차량이 자기네들 차를 추월했다라는 거예요. 아이씨, 이것들이 감히 내 차를 추월해? 옆자리 조수석에 있었던 정영구 빡친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내 차를 그냥 내 차 추월하니까 그게 그저 화가 나서 신혼부부를 향해서 사냥용 엽총을 쐈다라는 거예요. 살해 이유가 너무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모자라서 이 범인들은요, 강도의 소행으로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 차 안에 지갑을 모두 가져가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둘이나 말도 안 되게 죽여놓고 전혀 죄책감도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범행 동기로 인해서 부부로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두 사람이 사망을 해버린 건데, 당시에 사용된 이 엽총은요,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베넬리라는 모델의 엽총이었대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멧돼지의 피부도 손쉽게 뚫는 매우 파괴력이 강력한 총이었다고 합니다. 멧돼지도 손쉽게 쓰러뜨리는 이 총을 사람한테 쐈으니 어떻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범인들 초범은 아니었습니다. 초범이라면 이런 짓 쉽게 못하죠. 당시 정영구는요, 이미 성추행 등의 중범죄로 인해서 전과 6범인 상태였고요. 한준이 역시도 전과 5범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00년경에 이 두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총을 발사했던 정영구한테는 사형, 살인은 하지 않았으나 옆에서 조치 없이 방관한 공범 한준이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제 갓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미래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짓밟아버린 사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엽총 사건에 대해서 옆에 이천 공기총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이천 사건 모두 옛날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보니까 현재 엽총 구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쉽지 않습니다. 사냥 자체도 많이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신 일어나선 안 될 너무 안타까운 한 신혼부부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